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대사 7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단원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2중단원 근대국가 수립운동, 2소단원 가보개혁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보개혁 단어는 짧지만 오늘 나올 내용이 매우 좀 장황하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오늘 아주 정신 똑띠 차리고 수업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교과서는 124쪽에서 125쪽만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학습 목표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보개혁 추진의 배경 설명할 수 있어야겠고요. 두 번째, 가보개혁 내용의 근대적인 측면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가보개혁 추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내용의 측면은 어떤지 같이 좀 전방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표 보시면요. 자, 94년에 지난번 동학농민운동 할 때도 나왔었죠? 동학이 첫 번째 봉기를 했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청일전쟁 있고 그 사이 이제 그 다음에 청일전쟁 있고 난 뒤에 일어나고 나서 여러분들 2차 봉기 있었죠. 근데 청일전쟁 일어나면서 그 동시에 가보개혁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95년 가시면요. 청일전쟁은 끝나고요. 그리고 을미사변이라는 사건도 있고 그 해에 을미개혁이라고도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실 게 94년은 가보년이다. 95년은 을미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96년 아관파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아관은 여러분들 바로 러시아 공사관을 의미합니다. 가보년, 을미년 할 때 아관 아니고요. 러시아 공사관에 파천하였다라고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용어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봅시다. 김홍집 내각, 군국기무처, 1, 2차 가보개혁, 삼국간섭, 을미사변, 을미개혁, 단발령, 아관파천 순으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제목 먼저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청일전쟁 지난번에 시작된 거 알고 계시죠? 1894년도에 농민군 1차 봉기 이후에 일어났는데, 자, 발발된 이후에 가보개혁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루어지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세 번째 가보개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세 번째 가보개혁은요. 사실 을미년으로 즉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서 을미개혁이라고도 불리고요. 3차 가보개혁이라고도 불린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을미개혁 이후에 아관파천까지 이어진다는 점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전 문제가 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1번은 1차 가보개혁의 배경과 내용, 2번은 2차 가보개혁의 배경과 내용이고요. 나중에 가면 3차, 즉 을미개혁의 배경과 내용 해서 오늘 주안점으로 보셔야 될 것은 이 가보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각 차수마다의 배경과 내용을 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첫 번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군이 조선군의 철수 요구에 불응하고 경복궁을 점령했다라고 한 부분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나라를 공격했다 그랬죠, 일본군이. 자, 근데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에는 어떤 일을 벌였느냐? 자, 일본 소나기에 들어간 김홍집 내각이 수립이 됐고요. 김홍집 들어보셨죠? 그렇죠. 2차 수신사 조선 책략 가져왔던 그 김홍집입니다. 자, 김홍집 내각이 수립됐는데요. 섭정, 일종의 얼굴마담이라고 생각할게요. 흥선 내용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해서 섭정으로 세워졌는데 실권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김홍집 내각,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정부 수반이 마련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가 그 전조하약 맺고 농민군과 전조하약 맺고 나서 교정청 만들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바로 폐지해 버리고요. 일본 입맛에 맞는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군국기무처라는 것이 설치됐습니다. 해서 이렇게 군국기무처 설치되고 좀 이렇게 일본의 소나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일본이 이 전쟁으로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비교적 자율적인 개혁을 시행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받는 1차 가보개혁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볼 텐데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면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 아마 125쪽 보면 이 내용이 쪼르륵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 같이 한번 옮겨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청나라의 연호를 폐지하는데 그때부터 개국기년을 세워하게 됩니다. 조선이 여러분들 그 서기로 1392년도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국 1년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개국 1년, 2년 해갖고 이때는 이제 뭐 400몇 년 되겠죠. 한번 세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정부와 왕실의 사무, 정부의 일과 왕실의 일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국내부라는 것을 설치해서 국내부에서는 왕실의 사무를 보게 하고 정부는 의정부에서 정부의 일을 보게 했다는 거죠. 이 말은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관리를 뽑을 때 과거제를 폐지하고 보통시험, 특별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찰제도 도입된 것이 이때 1차 가보개혁 때 되겠습니다.
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자, 탁지아문이라는 게 나와요. 이 아문은 무슨 부라고 한다고 했죠. 부. 근데 당시에는 이 용어를 아문이라고 쓴다는 것이고요. 자, 탁지아문은 재정을 관리하는 곳인데요. 앞으로 이 돈을 타다가 정부에서 돈 타다 쓰려면 모두 탁지아문을 거쳐서 써야 돼 라고 하면서 재정 일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부서에서 저 부서에서 자꾸 돈 필요한 만큼 세금을 마구마구 걷었어요. 그 마구마구 걷는 것을 마음대로 징세한다라고 해서 자의적 징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백성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걷어가고 저번에도 걷어갔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세금만 거치게 됩니다. 그러한 폐단을 고쳤어야겠죠. 그래서 재정 일원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세금은 금납, 여기서 말하는 금납은 금으로 낸다는 게 아닙니다. 현금으로 낸다는 거예요. 즉 화폐로 세금을 낸다는 것을 조세의 금납제가 시행됐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당시에 표현 이제 참고로 뭐 은본위 제도라든지 도량형 통일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요. 자, 사회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신문제 폐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신문제 폐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의 그런 패전개혁안 요구안에도 있었고, 갑신정변에도 여러분들 그 신문제 폐지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신문제 폐지가 가보개혁에 비로소 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용어가요, 공사노비제를 폐지한다. 뭐 공노비제도, 사노비제도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한다라는 겁니다. 노비 들어보셨죠? 남자 노는 노고, 여자는 비고 하는 그런 용어 썼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문제도 없애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문은 그 사람 괴롭히는, 그 사람 신체적으로 형벌 주는 그 고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좌제, 연좌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자식한테까지 죄를 물어서 같이 책임지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연좌법을 폐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또 조혼 일찍 결혼시키는 것. 당시에 너무 그 여자아이들 너무 일찍 결혼시켜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들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과부의 재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재혼을 얘기합니다. 여성이 그 남편을 잃었을 경우에 이제 과부가 된다고 하는데 그 과부가 됐을 경우에 재혼을 불허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선 한창 때 성리학적 질서가 작동할 때 얘기고 이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 때는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너무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그리고 좀 자율적인 개혁이 좀 비교적으로 자율적인 개혁이 시행됐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왜 2차 가보개혁으로 그 틈새가 벌어지게 되느냐? 왜 계기가 나뉘게 되느냐? 자, 일본이요.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어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최종 승리한 게 아닙니다. 승기를 잡았어요. 거의 다 이겼어요. 그래서 조선의 내정에 관여가 가능해졌어요. 이제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조선이 어느 정도 잘하고 있나 한번 볼까? 내 뜻대로 되고 있나 볼까? 라고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얘네가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여를 시작합니다. 해서 여러분들 섭정이었던 흥선대원군 또 몰아내고요. 군국기 묻혀 너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여러분들 이걸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즉 일본의 뜻대로 개혁을 이끌어 가려고 해서 여러분들 이때 박영효, 김홍집 등을 내세운 박영효, 김홍집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혁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이 박영효 같은 경우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혁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그 주동자들 모두 일본으로 망명 가셨다 그랬죠? 그때까지 일본 살고 있다가 이때 다시 들어와서 내각에 수반이 됐던 거죠. 특이하게도 여러분들 김홍집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2차 가보개혁의 내용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나눠져 있는데요. 자, 정치 같은 경우는 의정부 내용 나와 있네요. 자, 의정부라는 것을 없애고 그럼 내각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국왕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더 이상 국정 전반에 국정 정반에 대해서 이 내각을 통해서만 통치를 하지 의정부 왕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왕의 권한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방관의 권한 또 축소하게 됩니다. 왕이 임명한 지방관의 권한도 축소하는 거예요. 지방관이 원래 사법권도 갖고 즉 재판관도 됐었고 거기에 사령관도 군대 사령관도 됐었는데 그런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 사법관 같은 경우는 사회면에서 여러분들 재판소설치로 이어진다는 점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고종이 이 당시에 홍범 14조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홍범 14조의 내용은요. 사실 이 내용에는 1차 개혁의 내용이 같이 들어있는데 근데 홍범 14조 반포한 것 자체는 2차입니다. 자, 홍범 14조 14개 문장이 뭐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개혁이 어째야 되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1차 개혁의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홍범 14조 자체는 2차 개혁의 내용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꼭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여러분들 예산 제도가 시행되었다. 뭐 사회 분야에서는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교육 입국 조서 이런 내용 고종이 또 발표한 거 있어요. 교육이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교육 입국 조서 반포했고요. 그러면서 교육 입국 조서에 그 근거해서 한성 사범학교, 사범은 여러분 교사를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범대 같은 거죠. 그런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소 설치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관의 권한을 없애면서 사법권 빼앗으면서 재판소 따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청일전쟁의 결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일본이 승리했고요. 그래서 청과 일본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것이 체결됐는데 이 내용인즉 청이 일본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땅도 떼어줘야 돼요. 한량 떼어서 준다는 뜻이죠. 어디를 주냐면 타이완 뺏어가고요. 랴오둥반도 해서 여기는 이제 요동이라고도 하는데요. 랴오둥반도도 뺏어가게 됩니다. 해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자, 4번 가겠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아까 봤어요.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배상금도 뜯어내고 타이완도 뺏어오고 랴오둥반도도 뺏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 자, 그런 상황이 바로 직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느냐. 여러분들 만주 땅을 노리던 러시아가요. 친구를 끌어들이는데 그 친구들이 프랑스랑 독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일본이요. 아까 빼앗았던 타이완과 랴오둥반도 중에 하나 랴오둥반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타이완은 차지를 했고요. 근데 랴오둥반도는 내어주게 돼요. 다시 청나라에 돌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삼국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일본이 이제 다 된 밥에 이제 다 된 죽을 막 끓이고 있었는데 거기다 독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독 풀어 해갖고 독일, 프랑스, 러시아 독 풀어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국 간섭 여러분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이 아주 이를 아득바득 갈게 되었다는 점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근데 이 고종과 민비, 제 왕비죠. 왕과 왕비가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러시아가 끝발이 좋구나 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좀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 끌어들여가지고 삼국 간섭해서 일본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니까 이 고왕도 왕과 왕비가 이 러시아가 끝발이 좋구나 하면서 일본 견제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요. 아까 그 삼국 간섭한 것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조선 안에서 영향력 회복을 위해서 매우 큰 무리수를 두니 그것이 을미사변 되겠습니다.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민비가 사망하게 되었죠. 아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왕비를 마음대로 죽이긴 사건이죠. 자, 밑에 네 줄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왜 또 2차에서 3차로 가느냐? 자, 3차 가보개혁 또는 을미개혁이라고 했죠. 자, 배경 보아하니 자, 을미사변 일어나서 민비가 죽었죠. 이 이후에 다시 내각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김홍집 내각입니다. 또 김홍집이에요. 또 홍집입니다, 여러분들. 자, 김홍집 내각이 수립이 돼서 또 개혁을 시행하니 완전히 일본의 소나기 안에 들어갔던 내각이겠죠. 자, 정치 부분 보시면 여러분들 건양연호라는 것이 사용되는데 밑에 사회면에 보면 태양력 사용 한번 넣어줄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자, 건양이라는 것은 양력을 세운다는 뜻이고요. 그 양력은 곧 태양력을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는 음력을 썼는데 근데 이 3차 가보개혁 또는 을미개혁에서 건양연호 사용했다. 근데 건양이 세울건 태양할 때 양입니다. 양력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력 사용 이렇게 연결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군대도 재정비하는데 중앙군은 친위대 그리고 지방군은 진위대라고 부른다는 점 이름 비슷하지만 나눠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단발령 그 머리 이게 머리 막 자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성리학에서. 그런데 이제 단발령 시행해가지고 상투도 막 터버리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그 당시에 유생들이 엄청 싫어했겠죠? 자, 갑신정변 때 우정총국 때 오픈 행사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쵸? 그때 이후에 다시 이 95년이 될 겁니다. 을미개혁이면. 이때 돼서야 우편 업무 재개된다는 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두법이라 그래서 그 천연두, 마마라고도 불리죠. 이 전염병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을 방지하는 예방하는 그런 일종의 백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의학법, 즉 종두법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가보개혁 또는 3차 가보개혁 또는 을미개혁 때 시행됐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 3차 가보개혁 이후에 조선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요.
을미사변 때 왕비가 죽었죠. 왕비 민미가 죽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로 을미개혁 때 단발령 시행됐죠. 그래서 유생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자, 이 와중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아관 파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896년의 사건이고요. 그 고종이 즉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되자 그 내각 김홍집 내각은 붕괴됐고요. 이 김홍집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부하가 이제 얼른 도망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김홍집 같은 경우는 나는 백성의 뜻대로 살고 죽겠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 길바닥에 나와서 그 민중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홍집의 최후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을미개혁도 완전히 중단이 돼버렸겠죠. 이후에 뭐 단발령도 중단돼 버리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세 줄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오개혁 얘기를 했는데요. 갑오개혁은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 3차례에 걸쳐 나눠졌고 그 3차례가 각각 어떤 배경하에서 이렇게 나눠지는지 좀 살펴봐 주셔야 되고 그 중간에 그 나눠지는 그 계기들이 청일전쟁이라든가 혹은 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든가 이런 다른 어떤 전쟁 내지는 조약 이런 것들이 주요한 사건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살피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다음 8차 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갑오개혁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